오늘은 두 번째로 구독자님들을 위한 주식 강좌 두 번째를 다뤄보겠습니다. 주식은 투자이고 왜 투자를 하느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저금리에 펀드도 역시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무수히 많은 편법과 작전들이 있고 그곳에서 보석 같은 종목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시중에서 들어보셨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그리고 무서울 정도의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한 주식 강좌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오랜 동안 많이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개미의 주식 패턴이죠. 관심이 없는 어느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저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큰 폭이 올랐을 적에 우리는 부러워하지요. 가급적이면 성장 가치주인 종목이면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초보든 10년 됐든 20년 30년이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트폴리오, 주식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리스크, 위험성의 축소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인 안정감, 불안하고 주가가 밀리고 위험으로부터가 줄어드니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자기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시장에서는 주식의 분산 투자 격언을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시장에 가서 달걀을 살 때는 절대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한 바구니에 담아서 돌아다니다가 엎어지면 모두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게 깨어질 확률, 즉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것이 포트폴리오에서 언급하는 격언 중에 격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박을 지금부터 펼쳐볼 것입니다. 우선 이 강좌를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와 같은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정훈 님의 글인데요. 늘 감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로서 궁금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추천 종목 설명 시 기업의 목표를 설명해 주실 때 기사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가치를 믿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정훈 님의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요즘 기자들이 회사와 연루되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찌라시성 회사, 호재성 홍보 기사를 써주고 요거 몇십만 원이면 써줍니다.
주가를 올린 다음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고 주가가 내리는 회사도 있어 보입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회사 기업 내용 관련 기사나 리포트들을 믿고 그 회사의 가치를 무조건 믿고 투자하는 것이 괜찮은 건지 초보자로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김정훈님께서, 김정훈님은 초보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전에도 어떤 좋은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 글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정훈님처럼 이렇게 의문나고 이러한 자세로 기업을 분석하고 다른 유튜버의 내용들을 재해석해서 생각을 하시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여기에 댓글 2개가 제가 다뤄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SCM 생명과학을 처음 언급할 적에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내용을 임원진들 또는 회사의 대표, 양력, 학력 전부 다 뒤지면서 영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어떤 언급을 했냐면 이와 이런 것들은 좀 길지만 꼭 투자자로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기업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 어디에서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한 우물에서 10년, 30년을 했는지 이런 것, 재무제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한 다음 그런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기사나 증권사의 찌라시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모습인지 이런 것을 저는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들여다보고 진위성을 여부를 검증하고 한 다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절대로 그냥 보기에 기사만 언급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모든 찌라시성과 가짜들, 특히 국일제지에서의 그래핀에 대한 이 기사들은 거의 90%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믿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이 김정훈님처럼 잠시 돌다리도 두들기는 마음으로 저 기사 그냥 읽으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각도로 재해석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김정훈님은 대단히 좋은 아주 칭찬하는 구독자이심에 분명하십니다. 이미 초보는 아니십니다. 오늘 두 번째 챕터의 포트폴리오. 얼마 전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김정환님인 2008년 9월 12일에 젊은 부자의 이기는 투자법에서 제가 2009년 아직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도 저보단 조금 일주일 정도나 좀 뒤늦게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2009년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은 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보유하고 간간히 펼쳐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제가 몇 번 유튜버를 봤는데요. 이때의 이런 책과는 많이 사뭇 다른 듯합니다. 이분은 삼천리 자전거를 장기 투자를 해서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4년, 5년 정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평가 기업 가치보다는 그거와 함께 정책 과제로서 부합되면서 참으로 우연의 일치로 장기 투자의 덕을 충분히 보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당시에 2009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2,500원 정도를 계속해서 1년여 이상을 횡보했죠. 3,000원과 2,500원 사이 밴드 여기에서 하면서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즉 3만원까지의 폭등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님께서 과연 삼천리 자전거를 이만큼 성장할 것인가는 것은 저는 예측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정책과제가 나올 줄은 몰랐었죠. 다만 200%, 300%까지는 가능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삼천리 자전거가 뭐에 그렇게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정책과제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와 같은 장기 투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100억대의 부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단 한 종목으로 몰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형이다라고 한다면 30%는 주식, 70%는 채권, 내지는 삼성전자 70%. 그래서 1년에 4, 4분기 4번의 배당도 나오고 배당을 재투자하고 삼성전자만 이와 같이 20년, 30년을 해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장형이라고 한다면 70%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요. 30%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모습. 그러나 저 세로이는 이와 같은 성장형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합니다. 종목은 두 종목 이내. 첫 번째 주식에서는 60%의 주식, 22번째 종목에서는 20%의 주식, 그리고 20%는 현금을 보유해서 이 두 종목에서 20%를 저점 공략, 고점 익절하는 것으로 60%와 20%의 두 종목 주식의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단 제한 조건이 있겠죠. 이 두 종목은 기업에 대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성장 가치주로서 김정환님처럼 2년, 3년 정도를 그러한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9개 종목에서 현재 6개 종목은 충분히 2년 정도의 500% 이상을 저는 예상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몇 번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계란을 전부 담지 마라. 저는 2억 원 투자금이 2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10종목, 5종목 분산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물론 분산 투자를 하니 리스크는 없겠지만 큰 수익에 있어서는 저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정작이 지금 김정환님의 제가 최근 유튜브를 몇 번 봐왔지만 이 저의 구독자분들도 상당수 김정환님의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시청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정환님은 그와 같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주식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 최소 적은 소자본 2억 미만으로 큰 부를 이루기는 분산 투자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철저한 성장 가치주를 발굴하고 그곳에 한 종목, 두 종목의 장기 투자를 하는 것. 제가 말하는 세로이가 말하는 성장 가치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까 전에 김정훈님께서 이렇게 찌라시가 남발하는 수없이 많은 것은 많이 찌라시가 남발합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챕터 두 번째 포트폴리오. 기존의 모든 책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해야 된다. 리스크 축소만 리스크 축소로만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주식은 위험하니까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 위험성이 크고요. 만약 공부를 기업 분석을 철저히
라고 한다라면 리스크가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 가치주의 투자를 두 종목 내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세 종목 이내로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주식에서 풀을 축적할 확률은 높다. 이와 같은 저희들도 김정환님처럼 100억대 또는 2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야 봐야 할 구독자님을 위한 주식 강좌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즉 여기 이 주식이 왜 갑자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지? 이 회사의 이 장비가 엄청난 새로운 기술인가? 이런 것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립에 나오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차트가 전부가 아닌 기업 분석에 저는 많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오늘 두 번째 챕터로 제시해 봅니다. 마지막 휴일 저녁 행복한 시간 내시고 한 번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두 번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